오늘의 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수천 걸음을 걸었지만 아직 제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전력으로 달려왔어도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것이다. 괴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버킷리스트를 적고 그것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버킷리스트 숫자가 적으면 넌 하고 싶은 게 그렇게 없니? 나는 이렇게 많은데 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괜히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별로 없지? 내가 이상한 걸까? 라는 소심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나는 당시 이런 생각을 해봤다. 뭐야? 다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아? 이 엄청난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거야? 과연 대단한 무언가를 목표로 삼고 그걸 향해서 달리는 것만이 아름다운 삶일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마음에 담고 사느라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에 소홀한 것은 아닐까?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나의 버킷리스트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매일 그런 나를 만나기 위해 혼자 분투했다. 일을 때려치우고 세계 각지로 요트 여행을 떠나거나 살고 싶은 멋진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며 소득이 끊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내는 것도 물론 멋진 버킷리스트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에 영혼을 바쳐야 만날 수 있다. 삶의 목적지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저 머나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하루하루에 존재한다. 하루 그 자체가 가장 명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괴테의 말처럼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달려도 그 끝에서 원하는 삶과 현실을 만나기 어렵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지우자. 그럼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은 영영 하지 못하는 건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 하고 싶은 일들이 하루하루 멀어진다고 생각하며 아쉬움에 아파할 필요도 없다. 지금 당장 중요한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 당신이 하고 싶었던 저 멀리에 있던 것들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루하루가 마치 버킷리스트인 것처럼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라. 작지만 가장 중요한 일에 몰두하면 나머지 커다란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진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오전 8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를 바꾼 한마디. 믿겨지시나요? 무려 14시간이나 스마트폰만 보며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부모가 대체 누군데 아이를 그렇게 방치하나?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딱히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도 없고 형편도 넉넉하지 않아서 식당 일을 하는 내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혼자 놀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1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땐 늘 아이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었고 아이가 지루해하거나 칭얼거릴 때마다 부모는 다시 스마트폰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눈 나빠진다. 넌 어쩌면 그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니? 애가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면 안 되는데. 아마 모두의 마음이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부모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겠지요. 누구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마음을 부모의 슬픈 눈을 보며 짐작한 저는 하루는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좋아, 내 책을 하나 선물하면서 아이와 같이 읽어보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을 들고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부부가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아이에게 다가가 이렇게 함께 책을 읽었죠. 가장 빛나는 눈은 내 마음속에 있어. 예쁜 말을 하면 예쁜 소식이 찾아오지. 나는 나라서 소중한 거야.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로 내 하루는 좀 더 행복해질 거야. 처음엔 저를 어색하게 생각했던 아이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제는 책을 스스로 손에 잡고 읽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잡았던 손에 드디어 책이라는 전혀 새로운 희망이 놓여진 거죠. 아, 저는 그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아마도 평생 기억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뀐 거니까요. 사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오가는 다른 손님들처럼 그저 걱정스러운 한마디만 던지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간 수많은 가정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며 독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 제가 그 안타까운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고 마침내 이제는 스마트폰이 아닌 책을 손에 더 오래 잡고 있는 아이의 놀라운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모든 인생에서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5세에서 10세 사이에 경험하는 독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아이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쇼츠와 릴스에 중독된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시다면 하루 30분 이상 아이와 책을 읽어보세요. 시작하면 결국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지 지금 시작하려는 마음 하나입니다. 저는 그 식당의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 한마디를 묻습니다. 결국 이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바꾼 거죠. 오늘은 어떤 예쁜 말을 자신에게 들려줬니? 그럼 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책에서 있었던 내용을 들려주죠. 제가 책의 힘을 믿고 아이에게 다가가 함께 책을 읽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던 기적이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기억하세요. 부모의 시작이 아이에게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2024년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유아,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스마트폰 중독, 그림책, 동화책, 초등독서,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기적.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하는 12가지 질문. 빠르게 도착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괴테. 1.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차분하게 나를 지켜보고 있나? 3. 내 하루는 나를 위한 것인가? 4. 나는 내 선택을 확신하고 있나? 5. 질투에서 나온 말은 아닌가? 6.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7.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나? 8. 무엇이 나를 이끌고 있나? 9. 나는 내가 보내는 시간에 만족하나? 10. 더 큰 내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지나? 11. 나의 말은 나를 높이고 있나? 12. 이것은 그의 성공인가? 나의 성공인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다. 빠른 성공이나 빠른 성장에 집착하는 것. 하지만 도착한 그곳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면 사는 내내 고통만 늘어날 것이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면 반드시 그 삶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질문은 어지러운 삶에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내게 좋은 삶은 빠르기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결정한다. 묻고 또 묻고 다시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손흥민이 어릴 때부터 힘든 자신에게 들려주며 자존감을 탄탄하게 다진 13가지 단단한 말. 1. 늘 웃으며 감사하자.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니까. 2. 너무 힘들 땐 마음을 비우자.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지. 3.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좋은 자리에 머물 수는 없어. 4. 인생은 선불을 원하지.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서 오늘 먼저 값을 치르는 거야. 5. 내가 흘린 땀을 믿자. 노력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6. 성공보다는 성장을 먼저 생각하자. 7. 못할 수는 있지만 최선은 다해야 한다. 8. 행복은 찾아다니지 말자. 지금 가지고 있는 행복을 느끼면 되니까. 9. 세상이 그냥 되는 건 절대로 없어. 한번 해보는 거야. 10.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땐 차근차근 대응하자. 11. 지금 나는 실수한 게 아니야. 무언가를 느꼈다면 그건 실수가 아닌 경험이니까. 12. 모든 기본이 중요하니까 늘 멀리까지 보면서 판단하자. 13.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매일 하면서 살고 있으니 난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면서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상대는 누굴까요? 부모님, 배우자, 아니면 아이들. 모두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누구든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이라는 책의 정성을 담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는 처음 겪는 일상에 다양한 상황이 지칠 때 가장 먼저 자신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에게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수많은 상황에서 힘들 때마다 그는 자신에게 위에 소개한 말을 들려주었죠. 자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준 말이 결국 그를 멋지게 키운 것입니다. 다만 모르면 영영 자신에게 들려줄 수 없으니 아이가 단단하고 예쁜 말을 내면에 더 많이 담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 안에 예쁜 말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말이 아이를 키웁니다.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파파, 육아데디,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책 육아, 축구, 손흥민, 그림책, 동화책, 나에게 들려주는 예쁜 말.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시간에 엉뚱한 것을 하느라 시간을 다 소비하는 사람입니다.